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금일 2022년 3월 10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선물 옵션 만기일임에도 불구하고 양시장 모두 2%대 이상 상승을 해주면서 아주 준수한 모습으로 잘 마감이 됐습니다. 자, 어려운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좀 좋은 시장으로 마감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어제 미국 지수도 나스닥이 3.5%대 상승을 해줬고 다우가 2%대 상승을 좀 해줬죠.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독일 지수와 프랑스 지수가 무려 7%라는 어마어마한 급등을 해주면서 아주 분위기가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랬던 이유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외교적 타협 기대감이 좀 생겼어요.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나토 가입을 좀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언급을 좀 하면서 이 시장에 좀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 산유국들이 원유를 좀 생산량을 늘릴 것으로 생각이 되면서 기대감이 생기면서 에너지 가격이 좀 급락을 했죠. 이 국제유가 같은 경우 뭐 10% 이상 좀 하락을 하면서 천연가스는 20%가 넘게 하락을 했죠. 자, 그러면서 뭔가 좀 안정되는 시장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조금은 그래도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강한 그런 시장의 모습이 좀 만들어지길 기대를 해보고요. 바로 우리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두 종목 좀 대응을 했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의 종목들이 대부분 좀 상승이 나왔죠. 자, 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거의 한 9대1 정도의 상승 종목 수가 많았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종목들의 상승률이 대부분 좋았습니다만 오늘 시장도 어떤 강한 좀 시장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종목들의 출현은 뭐 없었다라고 보는 시장이 맞는 것 같아요. 뭐 일부 종목들 어제 국민의힘 윤석열 이 당선자가 이제 결정이 됐죠. 자, 그로 인해서 관련 이슈로 좀 움직였던 종목들,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빼고는 그렇게 시장을 강하게 끌고 갔던 종목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 중에 한 종목이죠. 오늘 보성 파워텍이 또다시 52주 신고가를 뚫고 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요런 매물대에 좀 갇혀 있는 모습이라 조금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다시 이제 오늘 갭을 무려 13%를 띄우면서 위쪽으로 슈팅이 한 차례 또 나왔죠. 자, 52주 신고가로 또 뚫고 가는 모습이었고 매물대가 없는 구간이라 뭐 좋은 자리이긴 합니다만 단기간에 너무 급등이 나와서 가격적으로 역시나 이제 부담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윗꼬리가 달렸는데 이 종목을 저는 좀 매매 대응을 했어요. 상한가를 좀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52주 신고가였고 오늘 아침서부터 가장 강한 섹터가 이 원자력 섹터였기 때문에 뭐 가격적으로 충분히 높은 구간이긴 하지만 또 가는 놈이 더 가는 그런 모습들도 종종 보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대응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상한가를 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고점 자리를 뚫고 올라가길래 거래도 살짝 실렸죠. 그래서 시간대도 10시 이전에 상한가를 굳히는 강한 종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자, 이렇게 이제 돌파하는 모습 보고 제가 여기 조정 구간에 좀 매수를 했거든요. 이 정도 구간에. 그런데 빨리 상한가에 들어가질 못하길래 빠르게 거의 본전 구간에서 일단 절반 물량은 좀 매도를 했어요. 보통 이렇게 이제 상한가가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 바로 그냥 상한가로 직행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주춤거리는 모습에 일단은 뭐 물량을 좀 덜어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돌파봉 이런 저점 자리 이탈을 하는 모습이 나와서 제가 여기서 또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뭐 약손실로 좀 마감이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래쪽으로 빠졌죠. 그러니까 오늘 상한가를 들어갈 생각은 없었던 걸로 좀 봐야겠죠. 매수 주체들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성 파워텍은 좀 약손실로 마무리를 했고요. 자, 이렇게 이제 고점 자리 뚫고 갈 때 상한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제가 여기 이제 조정 줄 때 바로 매수를 했죠. 근데 움직임이 빠르게 상한가에 들어가지 못하길래 바로 이제 매수가에 매도를 했고 절반 물량을 매도를 했고요. 자, 나머지 물량은 이 돌파봉 이제 저가 이탈을 할 때 아래쪽에서 이제 매도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성 파워텍 매매는 좀 마쳤고요. 자, 역시나 이제 이 원자력 관련해서 좀 친화적인 발언을 했던 이슈가 있었던 후보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관련한 섹터가 오늘
아침부터 또 강한 상승을 보여줬죠. 그렇지만은 보성 파워텍만 양봉을 뽑아주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 상승분을 반납하는 음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뭐 아직까지 보성 파워텍이 완전히 죽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가격적으로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좀 대응하는 거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징주 겸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한네트 매매를 좀 했는데요. 사실 이 종목이 저는 오늘 좀 치고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종목하고 이제 KCT가 서로 좀 1등주, 2등주를 다투는 모습이었거든요. KCT도 관련한 종목이고요. 오늘 이 종목들이 움직였던 이슈는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좀 움직였어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디지털 달러 관련해서 연구를 하라고 지시를 좀 내렸죠. 그래서 대통령 발언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원자력 발전 관련해서 문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네트 KCT도 이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대통령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미국 대통령 발언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종목들이 급등이 나올 것으로 좀 이제 예상을 했어요. 근데 제 생각과는 반대로 움직였죠. 자, 아침서부터 이제 이렇게 강하게 슈팅이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조정 줄 때 제가 분할로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1차 물량 사고, 좀 더 떨어질 때 2차 물량 사고, 그래서 평단이 한 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이렇게 이제 거래 실으면서 시도를 하길래 저는 이렇게 좀 조정 주고 또 치고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아래쪽으로 빠졌죠.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반등 나올 때 분할로 일단 절반 정도 물량은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물량 조금 들고 있는 거, 요 제 매수가를 터치라는 요 정도 선에서 여기 음봉 크게 떨어질 때 바로 이제 매도하면서 수익권으로 좀 마무리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네트는 수익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강하게 안 움직여서 굉장히 아쉬웠던 종목입니다. 오히려 KCT가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이 종목이 보면은 이렇게 이제 조정 구간에 이 종목을 오히려 매수를 했다면 이 구간이 이제 수익 구간이 발생을 했겠죠. 얘가 오히려 한 5, 6%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이 더 강하게 반등은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뭐 한네트가 조금 더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종목을 대응을 했었습니다. 자, 한네트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강하게 슈팅 나오고 떨어질 때 제가 눌림목 대응을 해서 이렇게 이제 2분할로 매수를 했죠. 그래서 이제 평단은 요 정도였고요. 자, 요 정도 구간이어서 이렇게 이제 반등 나올 때 분할로 한 75% 이상 물량은 수익을 챙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물량 제 매수가 근처에서 조금 이제 이탈이 나오는 모습이 나와서 바로 이제 잘랐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수익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보성파워텍, 이 한네트 두 종목 좀 대응을 했는데요. 보성파워텍에서 이제 조금 약손실이 났고, 한네트로 좀 수익을 내면서 뭐 수수료 정도 버는 선에서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매매는 마무리를 했고요. 바로 특징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부토건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부토건 오늘 상한가에 좀 들어갔죠. 삼부토건은 이 자리에서도 좀 강한 종목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승을 좀 줬는데 요런 이제 고점 자리를 돌파를 하질 못하면서 아래쪽으로 좀 빠졌다가 다시 이제 오늘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단기 요런 고점 자리를 뚫어버렸죠. 예, 요런 건 아주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거래대금은 그렇게 이제 역동적이진 않죠. 그리고 일봉상으로 모습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 보여요. 단기적인 이런 정고점만 좀 돌파를 하는 모습이라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이제 당선자가 되면서 이 관련한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됐죠. 자, 윤석열 관련한 이제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조금 건설 관련주들 섹터에 종목들이 좀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이슈로 이제 오늘 건설주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삼부토건이 오늘 상한가에 좀 들어가는 모습이고 단기 정고점 정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관심 있게 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 이슈로 신원종합개발이라는 종목도 오늘 상한가에 좀 들어갔죠. 근데 이 종목도 역배열 구간의 하락 추세고 121선도 돌파 못하는 자리라 거래 대금도 뭐 엄청 빈약합니다. 200억 조금 넘게 터졌고 너무 약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이제 상한가 들어갈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점 자리 뚫어버릴 때 쉬지 않고 이렇게 슈팅이 나오면서 들어가야 이렇게 강하게 상한가를 굳힙니다. 오늘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 고점 뚫었을 때 위로 바로 치고 가지를 못하니까 아래쪽으로 이제 죽는 것과 좀 비교가 되죠. 그래서 신원종합개발이 뭐 그렇게 강한 종목은 아니지만 어쨌든 상한가 들어갈 때는 고점 뚫고 이렇게 이제 올라갈 때
이렇게 붙이는 게 좋은 겁니다. 자, 신호종합 개발은 일봉상의 위치도 별로고 거래대금도 별로고 분봉상 상한가는 좀 강하고 빠르게 굳혔지만 뭐 내일 좀 갭이 나오더라도 아마 매물 부담이 많기 때문에 앞쪽에 이제 물린 매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변동성을 가져가다가 아마 좀 꼬꾸라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참고하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AT 세미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T 세미콘도 마찬가지죠. 거래대금도 뭐 채 100억도 안 터지는 종목이고 상한가에 들어가긴 했지만 완전한 하락 추세에 뭐 바닥권에서 첫 번째 상한가 부분이긴 하지만 전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 종목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 반도체 회의를 좀 주관을 했는데 삼성전자만 좀 외국 기업 중에 동석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런 이슈가 좀 있었는데 이 종목이 뭐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에 좀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관련한 이슈로 좀 상한가에 들어가긴 했지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뭐 전혀 일봉상의 위치, 거래대금, 분봉상의 흐름, 뭐 분봉상의 흐름은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너무나 거래대금이 약합니다. 뭐 이런데 돌파 나올 때도 뭐 채 3억밖에 터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좋아 보이지 않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그냥 참고하는 정도로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플랫폼 비즈니스 관련한 네이버, 카카오가 굉장히 좋았죠. 자, 네이버가 오늘 제가 좀 매매 대응을 했었는데 이 종목이 이제 체결을 안 시켜줘서 제가 수익을 좀 내질 못했어요. 단기 이제 요 고점 자리 뚫을 때 오늘 좀 아침서부터 거래가 실리면서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서 일봉상의 위치는 뭐 전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대응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한 차례 상승 주고 살짝 요런 작은 박스권 만들 때 이 박스권을 뚫고 가는 이봉을 보고서 제가 아래쪽에다가 좀 분할로 매수되게 해놨거든요, 이거. 근데 여기까지 안 떨어지고서 결국엔 위로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체결이 됐다면 이게 충분히 2% 이상 수익을 낼 수 있었거든요. 여기까지 이제 고점 상승 나온 부분까지 보면은 대략 2.5% 정도 반등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보통 매매 대응을 하면 한 2%권에서 일단은 물량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거든요. 대형주들은 2%면은 충분히 만족하는 수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많이 수익을 낸다 하더라도 뭐 3%, 뭐 4%면 진짜 대형주에서 4% 수익은 뭐 보통 일반 소형주 수익률로 따지면 거의 8%에서 10% 수익 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이 아쉽게 이 봉을 보고 좀 대응을 해서 아래쪽에다가 분할로 매수대기를 해놨는데 체결 기회를 주지 않고 위로 상승이 나와서 좀 아쉬웠던 종목입니다. 자, 오늘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움직였던 이유도 그동안 집권 여당이었던 문재인 정부에서 이 카카오의 좀 문어발식 확장을 좀 제재하는 스탠스를 취하다 보니까 이제 새로이 당선된 윤석열 당선자가 뭔가 좀 다른 변화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두 종목 다 마찬가지로 뭐 하락 추세의 바닥권에서 매물대들을 다 이겨내고 올라가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막 급등이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오늘 어쨌든 거래를 실으면서 나름 좀 괜찮은 모습으로 마감이 된 모습은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자, 카카오도 단기 요런 전고점 뚫고 올라가면서 오늘 나름 의미 있는 거래를 좀 실으면서 움직였죠.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 역배열 구간이고 매물대가 켜켜이 쌓여 있는 구간이라 그렇게 막 위로 치고 가기는 좀 어려운 종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우리 시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 그래도 양봉을 좀 뽑아주면서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됐어요. 자, 종합이 이제 2%대 상승을 좀 보여줬지만 단기 이평선 5일선을 채 회복을 하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21선도 아직 회복을 못한 상태죠. 다만 이제 저점을 좀 지지하는 지지력을 확인을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좀 어떤 위험성을 다 해소했다. 조금 안정적인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5일선과 21선을 좀 회복해주는 이런 좀 양봉이 뭐 뽑아져 나와야 되지 않을까. 좀 뽑아져 나오더라도 몸통이 긴 장대 양봉이 한번 시원하게 좀 뽑아져 나와야 이 시장의 어떤 참여자들의 심리가 확 개선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을 때 거래까지 실려주면은 아주 양호하죠. 거기다가
메이저의 수급인 외국인과 기관의 강력한 매수세까지 더해진다면 강력한 좀 반전 시그널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다라고 인정해 줄 수가 있는데 지금 시장의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냥 힘겹게 저점을 좀 지지하는 정도라고만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반면에 코스닥은 좀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됐죠. 코스닥은 21선을 좀 회복해주는 모습으로 21선을 안착을 했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보다는 좀 좋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5일선은 회복을 못했고 마찬가지로 이제 단봉의 캔들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완벽하게 좀 반전 시그널이 나오는 시장은 또 아니다. 그렇지만 다중바닥을 좀 만들고 있죠. 코스피 시장보다는 조금 안정적인 확실한 좀 지지력을 보여주는 다중바닥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괜찮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확실하게 이제 이 자리를 지지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모습이죠. 그래서 코스닥은 저점 지지력을 아주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은 좀 좋아 보입니다. 자, 시장은 뭐 나름 잘 만들었는데 수급적인 측면은 아직도 여전히 좋지 않죠. 외국인이 오늘도 무려 4천억을 넘게 매물을 쏟아내면서 시장을 좀 압박하는 모습이었지만, 자, 오늘은 이제 기관이 그 물량들을 좀 다 받아내면서 시장을 좀 올리는데 아주 좀 역할을 했어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이 이제 매도 포지션으로 좀 매물을 쏟아냈는데 이 개인들도 이제 매물이 좀 나왔죠. 그런데 이 기관에서 물량들을 다 받아내면서 그래도 시장을 좀 좋게 만들어 줬다. 오늘은 기관이 좀 역할을 해주는 모습인데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같이 들어왔을 때 시장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선물 옵션 만기로 인해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금은 해결 기미를 보이려고 한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아주 좋죠. 근데 오늘 이제 저녁에 있을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가장 강력한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한 날이 되겠죠. 오늘 미국 시장이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마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자, 시장 예상치는 뭐 한 7.9%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너무 위쪽으로만 극단적으로 변동성을 보여주지만 않는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좀 부합을 해준다면 조금 긍정적인 시장의 모습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또 FOMC 이제 회의가 기다리고 있죠. 이제 그 부분은 오늘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결과에 따라서 아마 좀 시장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인지 그렇지 않을지가 결정이 되는 이제 따라오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미국 CPI 지수의 발표가 가장 관건이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결정이 나는지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면서 미국 시장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럽 시장이 어제 7%대 강한 반등을 보여줬고 나스닥도 3.5%대 강한 반등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만 좋은 분위기가 또 이어진다면 자, 우리 시장도 조금은 더 좋은 모습으로 좀 이어져 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 결과도 또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악재들이 어쨌든 다 이제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국면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뭔가 좀 시장에 좀 변화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좀 바래 봅니다. 그래서 좀 시원한 좀 상승이 나오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지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너무나 힘들고 지루한 시장, 어려운 시장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